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표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표교는 이 조선시대 한양의 개천위에 놓여졌던 많은 다리들 중에서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다리가 바로 수표교입니다. 수표교 옆에 개천의 수위를 측정하는 수표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수표교와 수표는 일제강점기 개천이 청계천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기 시작한 뒤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청계천 복개공사가 계기가 되어서 자리를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표교는 수표를 측정하는 관리인 수표직뿐만 아니라 또 영의전에 거둥을 하셨던 어가 행렬이 지나던 다리 또한 이 수표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계천에서의 풍류를 즐기는 선비라든지 천주교인들, 구리개의 약방을 찾는 이들, 그리고 조선에 정착한 비단장사 왕서방으로 대표되는 청나라 상인들에 이르기까지 각양의 역사가 배어있는 다리가 바로 이 수표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표가 세워져 있고요. 그 뒷면에 바로 이 돌다리가 세워져 있으니 그게 바로 수표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개천에 흘러들이는 이 수량이 대단히 적어서 거의 건천은 아닙니다만 대단히 마른 형태를 띠고 있고 이 개천 폭에 비해서 수량이 대단히 적지만 이 한양에 비가 내리게 되면 이 소나기가 한순간에 개천의 수량을 불려서 수표를 쓰러뜨릴 기세로 밀려오게 마련이었고요. 특히 운종과 제일의 다리로 이 수표교는 꼽힐 정도로 1년 내내 사람들로 붐볐던 다리가 또한 수표교이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 위에 사람들이 그득한 이 사진을 통해서도 이 수표교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수표교는 원래 다리 옆에 난간이 없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바로 이 다리에 난간이 없었죠. 그리고 이 뒤편에 보이시는 게 바로 장통교입니다. 이 장통교의 경우도 다리 난간이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1926년도에 그 살고잘 건너던 순종 황제의 대여 행렬, 이 장례 행렬 때도 이 살고지 다리에 난간이 없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이 난간이 없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었다는 거죠. 그러던 것이 이것처럼 지금 사진처럼 이렇게 난간이 새기게 된 것은 1894년 이후의 일이 되다 보니까 결국 난간은 우리 전통이 아닌 일본식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도 원래 다리에는 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1890년대, 94년 이전에는 난간이 없었으나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난간이 그 뒤에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난간이 있느냐 없느냐만으로도 이 연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 개천변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고 이 개천 옆에 뚝방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제방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만 비가 좀 왔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수표교와 이 수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량이 적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게 조금 물이 불게 되면 개천 자체가 오늘날의 하수구와 같은 역할을 해서 결국 이 빗물들이 이곳으로 다 몰려들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수표교 자체가 거의 물에 잠기게 되었고 수표도 이렇게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 오게 되면 완전히 잠겨서 수표도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돼 있다는 것을 통해서 대단히 홍수가 여름철에는 잦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 개천 일대였고 이곳이 저지이다 보니까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자촌을 이루면서 임시 가옥에서 살다가 늘 물달리를 걷는 게 연례 행사가 될 수밖에 없었겠다 싶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 수표교의 표시가 되어 있고요. 바로 요 다리가 장통교가 되겠고요. 자, 요게 바로 광통교가 되겠습니다. 큰 광통교, 작은 광통교가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천이 이렇게 두 물길이 이렇게 만나도록 돼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만나는 바로 요 지점이 지금의 을지로 입구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남산 쪽에서 흘러드는 이런 개천들이 창동천이라는 게 흘러들게 되고, 이 개천이 만나서 수량을 흘러서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 뭐 효경교라든지 이런 다리들이 쭉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바로 요 다리가 바로 수표교가 되겠고요. 수표교 남쪽으로 영의전이 있어서 결국 이 다리를 건너서 영의전에 거둥을 하시는 임금님의 거둥길의 중요 다리가 바로 이 수표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다시 거꾸로 해서 보게 되면 한자가 자세히 보이시죠? 수표교, 그 다음에 하랑교라고 불렸던 신교, 효경교, 그 오른쪽 서쪽 지역으로는 장통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광통, 여기는 대교, 대광교, 소광교 하는 광교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거둥을 하셔서 가셨던 곳이 바로 영희전이었는데, 이것은 세조의 큰딸이었던 의숙공주의 생가터이기도 하지만 후대에 오게 되면 태조를 비롯한 임금님의 어진을 모셨던 곳이 바로 영의전 터였었죠. 사진에서 보시면 이런 곳인데, 현재의 중부경찰서 뒤편, 바로 영락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영의전이 있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던 그 수표교는 청계천이 복개가 되면서 현재 바로 장충단 공원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자, 청계천이 복원이 되는 이 이전까지는 그 수표 또한 이 현재는 청량리에 있는 세종대왕 기념관에 현재 이렇게 마당에 전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의 개천의 수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가 그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개천에 있었던 이 수표교를 청계천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청계천의 폭이 원래 폭보다 좁게 이렇게 복원이 되다 보니까 장충단에 있었던 원래의 이 수표교가 이 자리로 되돌아올 수 없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현재는 수표교가 나무 다리로 이렇게 임시 복원되어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개천의 중요한 다리였었던 수표교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